안녕하세요, 지주입니다. 지주. 자, 오늘은 부동산 사무실 개업 절차입니다. 먼저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상가, 다른 사무실 구할 때에도 마찬가지지만 개업하기 전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내가 뭘 체크해야 되는지, 내가 뭘 미리 계획해야 되는지를 만들어 놓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창업 자본금, 나 지금 얼마의 여유가 있다, 얼마 안에는 개업을 해야 된다, 자본금 계산을 해야겠죠. 또 브랜드 컬러라든지 상호명 같은 거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업무폰이 필요할 때는 업무 전화기를 먼저 해놓을 수도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내가 사무실 구하기 전에 뭔가 처리해야 할 것들을 미리 체크를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으로는 마케팅 기획, 내가 장사를 할 건데, 내가 사업을 할 건데 어떤 식으로 홍보하고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해야 할 건가를 이왕이면 구체적으로 정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블로그를 하더라도 컨셉을 어떻게 할 건지, 내 물건 타깃층을 어떻게 잡을 건지, SNS를 한다면 인스타나 페이스북은 어떤 식으로 홍보,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할 건지를 다른 사람들 하는 거 찾아보면서 계획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무실 비품 구매할 것들 리스트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요기기에서 개업 선물 추천템에서 본인이 살만도 하고 선물할 만도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쓰레기통, 옷걸이 이런 식으로 나 뭐 사야 되고 뭐 필요하고, 이 중에서 어떤 거는 주변 사람들이 선물하기 애매하면은 부담이 덜 되게 이거 필요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사무실을 운영할 때 필요한 서류 양식들도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으쌰! 예를 들어 매물 접수장, 태블릿 있으면 태블릿으로 해도 되고, 제가 만약에 없을 때 직원들이 물건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신입 직원일 경우에는 어떤 걸 체크해야 되는지, 어떤 걸 확인해야 되는지, 뭐가 중요한지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물 접수장을 일단 개업하기 전에 만들어는 놨지만 안 쓴다. 왜냐면 저는 매물장이 따로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바로바로 입력을 하거든요. 요런 매물 접수장, 매물장, 고객 관리 대장, 아파트 시세표도 저 만들어놨고, 저는 단지 내 부동산이 아니다 보니까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아파트를 다 리스트업을 했어요. 공동중개 매물, 실거래가, 어떤 부동산이 무슨 물건을 가지고 있느냐, 그 물건들이 어디 부동산이 중복되느냐까지도 개업하기 전에 우리 시간 남잖아요. 저 그 시간에 아파트 시세표랑 아파트 지도표, 예를 들어 1800세대, 300세대, 500세대 이런 식으로를 전부 다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또 벽보, 매물 벽보를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고 폼 같은 걸 미리 만들어 놓을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는 로고랑 간판, 요것도 제가 아까 개업 전에 체크할 거에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는데, 내 사무실의 주된 컬러,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인데 그냥 병아리 센 노란색이 아니라 약간 찐 노란색? 요거 여러분 노란색으로 보입니까? 마젠타 한 방울 들어간 살짝 주황색으로 가려는 진 노란색을 제가 선호를 해요. 보라색, 핑크색, 하늘색, 빨간색 이런 식으로 컬러 정한 다음에 예상 디자인 같은 거를 혼자 구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다른 부동산, 다른 사업장은 어떻게 디자인했는지 다 검색하면 나와요. 지주. 사무실 자리 구하기, 사무실을 구할 때 뭐를 우선순위로 둬야 되는지가 있잖아요. 금액, 월세가 얼마 안쪽이었으면 좋겠다, 권리가 얼마 안쪽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금액 픽스해놓고, 노출이 잘 되고 1층 워킹 손님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주변에 부동산 경쟁하는 부동산 체크하고, 주차가 잘 되는지, 부동산에서 이동하는 이동성, 물건지, 손님이 방문할 때 이런 것들도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실컷 물건 작업만 가장 오래 걸릴 거예요. 빠르게는 일주일, 2주일에 끝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두 달은 잡는다 예상됩니다. 이거는 필수적인 부분은 아닌데, 구청에다가 나 이제 부동산 여기에 입점이 가능하는지 혹은 용도 변경이 필요하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데, 사무실은 위험한 업종이 아니다 보니까 웬만한 데는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부동산 사무실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가게를 구할 때에는 구청에다가 미리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 사무실 개업할 때 인테리어 들어가야 된다 하면은 미리 견적을 뽑아놓을 수가 있겠죠. 대략적인 금액, 예를 들어 3천만 원 들어요, 5천만 원 들어요, 이거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어떻게 저떻게 해서 한 200만 원, 300만 원으로 해줄게, 페인트만 칠해줄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이왕이면 렌트풀이라고 월세를 안 내는 동안 내가 초반에 일주일, 보름, 한 달 이런 식으로 렌트풀이 공사 기간을 확보를 할 수가 있어요. 한 번은 통장 한도를 확인해
해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이체가 안 될 때 좀 민망하거나 뻘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계약이 만약에 주말이나 공휴일이 됐을 때에는 은행이 업무를 안 할 때에도 있고, 건물주가 인터넷 뱅킹을 못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미리미리 계획을 해놓으시는 게 좋다. 잔금 치기 전에 이전 세입자, 내가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세입자의 공과금 정산까지도 미리 정리를 해놓는 게 좋죠. 아니면 뭐 이거 내가 금액 받아 놓을 테니까 나중에 문자로 보내드릴까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는 전화번호. 처음에 바로 사업자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선은 개인으로 전화를 신청을 해놔요. 사업자가 나온 다음 사업자 등록증이랑 사본 같은 거 첨부를 하면서 추후에 사업자로 변경을 하고요. 저는 전화기가 생기자마자 바로 업무폰으로 전화 착신을 걸어놨어요.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을 일이 없으니까. 사무실로 전화를 걸자마자 핸드폰으로 바로 오는, 그러니까 동시에 바로 연결이 되는 전화도 있고요. 앞에 멘트 같은 게 나오는 전화는 여기 사무실에 3번이 울린 다음에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즉시 다 핸드폰으로 착신을 다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아직 잔금 치기 전에 사무실 자리만 확보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가계약이나 계약금 넣은 상태로, 그 상태로 간판 견적이나 디자인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요거를 좀 늦게 했어요. 그 처음에 제가 의뢰를 했던 곳에서 너무 일정을 잘 안 맞춰주시고, 디자인 할 것도 없고, 내가 디자인, 색상, 간판의 종류까지도 다 픽스를 했는데도 좀 저래가지고 일정도 안 맞춰주시고 디자인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하고 이래서 간판 업자를 바꿨죠. 그러다 보니 기간이 또 뭐 일주일, 또 며칠 이런 식으로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먼저 전화번호도 대기받는 게 있거든요. 무슨 좋은 번호를 받으려면 몇 주를 기다려야 된다. 그러면 간판 업자분들께서 가게 위치 주소만 알려주면 와서 혼자 막 줄자로 재고 이러세요. 근데 저는 제가 옛날에 간판업을 했었으니까 제가 혼자 막 줄자로 재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몇이니까 60가게 채널 간판을 해주세요. 이렇게까지 했었어요. 그 다음에는 구청에 가요. 우리 사무실이 있는 구청 가서 거기에 지적과라고 있어요. 웬만해서 부동산 공인중개사 관련돼서는 다 지적과 아니면 건축과에 있어요. 지적과에 가서 개설 등록을 하면 되는데, 증명사진, 부동산 실내 사진 하나, 간판 자리 하나 이렇게 필요하다고 했었고, 이제 왔다 갔다 하시지 않으려면 전화로 미리 물어볼 수가 있어요. 부동산 개설 등록을 할 건데 서류 뭐 필요하나요? 하면은 인장, 그 도장이 필요하다. 또 뭐가 국세, 뭐 완납증명서 이게 필요하다 했었나? 아무튼 개설 등록하는 데에는 제 기억에는 2만 원이 들었습니다. 등록을 한다고 등록증을 바로 받는 게 아니라 한 빠르면 3, 4일에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등록증을 받게 돼요. 아 맞아, 그때 그래서 나 도장 가지고 가가지고 저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내 도장이 인쇄도 되고 옆에 실물로도 찍혀있고 이렇게까지 등록을 넣어놓고 공인중개사 협회에 가서 협회 가입도 하고 공제증서도 받아왔어요. 싱크대 사고 이게 또 바로바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뭐 며칠이 걸린다, 또 뭐 수도 연결해야 된다 이러면 수도 연결할 수도 있고, 기존 세입자는 제 기준에서 지금 왼쪽에 있는 문을 주 출입구로 자기가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도어락이 왼쪽에 붙어 있었는데 저는 그걸 떼서 더 큰 오른쪽 문에다가 바꿔놨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며칠이 지났겠죠? 사무소 등록증 수령하고 인장? 몰라요. 저 이거 일정이 좀 헷갈리는데 등록증을 받고 그때 인장 등록을 했었나? 그리고 이때 등록 면허세라고 매년 27,000원 정도 세금을 내는데 이게 현금으로 냈나? 아무튼 웬만해서 이렇게 구청에서 뭔가를 처리한다 하면은 현금을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저도 긴가민가 합니다. 그 다음에 세무서에 가서, 저는 이제 대전이니까 대전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도 하고 부동산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까지도 같이 들고 가서 세무서에서 확정 일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 도장 꽝 하는 거. 이게 주택인 경우에는 정부24에서 확정 일자를 받을 수 있는데 상가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받으면 돼요. 그리고 간 김에 현금 영수증 표말을 받아오는 게 좋아요. 저는 다른 날에 따로 왔다 갔다를 했었는데 의무 부착은 아니지만 뭐라도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서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하는 곳이다 라는 거 사무실 문 옆에다가 부착을 해놨어요. 그 다음으로는 사업자가 이제 나왔죠. 사업자 등록증이 나왔으니까 요거를 들고 은행에 가서 사업자 통장을 개설했어요. 중개 보수, 수수료 보수를 받을 때 우리 사무실 이름까지 같이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사업자 통장을 만들어놨어요. 그 다음은 이제 인터넷 연결하고 와이파이 설치하고 원본 서류 습득
스캔도 하고 게시도 했어요. 요거 원본 서류는 여지껏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 등록증, 사무실 공제증서, 사업자 통장, 공인중개사 자격증, 실무교육 수료증, 매수신청 교육 수료증, 인장까지 내 파일에다가 스캔도 해놨고 사무실에 게시를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사업자 등록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공제증서, 중개사무소 등록증 이렇게 4개를 걸어놨어요. 원래는 이거 3개만 걸은 거 아니었나? 근데 칸이 남아가지고 1개를 했고 그 다음으로 한 일이 유료 매물 사이트를 결제를 했어요.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발품도 많이 팔았는데 다른 부동산에 있는 거는 일단 나도 갖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하루에 최소 10몇 건씩 물건을 제가 확보를 했겠죠? 2, 3일 정도 지나서 매물 광고를 해야 되니까 부동산 광고 결제를 했어요. 그렇게 저는 이제 물건 작업 광고 요거를 가장 제일 먼저의 업무로 시작을 했고 그 다음 돼서 이제 명함도 디자인하고 개업 떡도 했죠. 떡을 꼭 안 해도 되지만 하고 싶어서 했다. 2말 정도 했어요. 1말 주문하고 1말 추가 주문한 것 같아요. 우리 사무실 외부에도 매물 벽보를 또 만들어 놨어요. 지도 등록을 조금 늦게 한 것 같아요. 한동안 제가 부동산 검색도 안 됐고 부동산 상호 노출도 안 됐고 뭐 로드뷰에도 당연히 막 몇 달 전 로드뷰 이러니까 안 나오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물건 작업, 광고, 손님 미팅, 조율, 계약 너무 이제 중구난방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이렇게 절차를 띄워드릴게요. 먼저 견적받고 먼저 디자인하고 먼저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자격증을 취득하면 우리가 11월, 12월이 되잖아요. 내년에 개업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 텀 동안 부동산을 어디에 개업을 할까, 저기 부동산은 어떻게 영업을 하나도 좀 지켜봐 보시고 다른 부동산은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하는가 내가 잘 모른다면 개업하고 싶은 주변 시세 공부도 미리 해놓으시고 서류 양식들 필요한 것들을 미리 만들어 놓으시는 것도 괜찮고 또 추가적인 공부, 실무 공부가 필요하시다면 지주 채널을 침 나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댓글 끝입니다. 끝.